건 보는데 네. 이렇게 청와대에 들어가는 게 맞냐? 여기에 대한 비판인 모양이군요. 네.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건 이제 부적절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제 특검보 역할을 하다가 네.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니까 뭐 나름의 특검의금 역할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또 특검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에서는 뭐 굳이 못 갈 자리에 간 건 또 아니다. 근데 지금 비판의 포인트는 검찰 출신들을 갖다가 왜 이렇게 쓰냐 지금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는 대통령님의 어떤 비서, 그러니까 수석보좌관, 수석비서라고 해도 어쨌든 간에 비서 중에서 최 고참인 건데 저는 대통령께서 본인과 일 잘할 수 있는 사람과 호흡을 맞춰서 일할 수 있는 그 인선 자리까지도 너무 이렇게 좀 인사권의 재량을 축소시키는 그런 비판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장관 같은 자리랑은 좀 다르다는 다르죠. 거죠? 그러니까 비서니까요. 수석 비서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검찰 출신이니까 안 된다라는 논리도 이상하지만 뭐 과거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수사를 했는데 뭐 문재인 정권 사람들을 수사했다. 네. 아니 그것도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게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아예 성역으로 수사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 이런 식의 좀 문제 제기를 위한 문제 제기가 일부에서 좀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는 뭐 한찬식 그 수석에 대한 그 장인어른이 최병렬 전 대표다. 네네. 뭐 이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분도 이제 돌아가신 지 좀 4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저는 좀 너무 문제 제기를 위한 문제 제기로 보인다. 네. 매우 좀 안타깝습니다. 김어준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던 전력이 있다. 납득할 사람이 잘 없다. 대부분 여기서 덜컥 걸리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왜 납득을 못하죠? 그러니까 환경부의 블랙리스트는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고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의 수사를 통해서 그 다음 정권에서부터는 블랙리스트 만들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런 게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잖아요. 네. 아니 그럼 이 사람은 표창을 줘야지 이걸 수사를 했다고 비판을 합니까? 아니 그 검사가 그러면 배당받아서 어떤 부서에 있다가 특수부 1부 2부 있다가 뭐 야 이번 사건 우리가 맡게 됐으니까 당신 수사해 그러면 나는 그거 수사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정치검사예요. 아니 검사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건을 수사하는 거고 기자는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보가 들어오고 그러면 취재를 하는 것이고 의사는 환자를 수술하는 거지. 그 사람이 검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 자체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정치검사로 만들겠다는 의도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분이 김현장 변호사다. 김현장 변호사 그럼 그 민주당에는 김현장 변호사들 안 계십니까?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김한규 의원도 있고 이소정 뭐 이소연 그 뭐 있고 이소영인가 네. 그 분 계시잖아요. 아니 도대체 어떤 특정의 로펌에 있었다고 그래서 그 로펌을 무슨 악마처럼 얘기해서 거기서 그 출신은 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장인이 무슨 최병렬 씨여서 한나라당 뭐였다. 아, 여기 무슨 인종주의자들 삽니까? 우리 지금 무슨 여기 연좌제 있는 나라에 삽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저런 주장을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핵심 하여튼 친문 수사했던 사람이다. 이게 이제 제일 긁힌 그렇죠.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 부분은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진영 논리로 몰아가는 그런 것들이 좀 아쉽죠. 예. 사실은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민정수석 임명한 사람이 검찰 출신이고 김현장 출신이다 이것은 앞에도 그랬어요. 봉옥 민정수석도 검찰 출신이고 김현장 출신이었고 앞에도 검사 출신이었거든요. 세 분 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실용주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검찰 개혁을 지금 마무리 좀 해야 되고 형사법 개정 관련된 내용들도 잘 이제 보안 수사권 관련된 것들도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당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검찰하고의 소통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분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도 누그러뜨리고 설득할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때로는 그런데 적임자다라고 해서 한 것이고 또 이분이 검찰 내에서는 되게 합리적이고 평이 좋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세평도 이렇게 참조를 하신 것 같고 또 이분이 과거에 뭐 특수통이나 공안통 이런 게 아니라 기획통이었다고 해서 네. 실무 능력을 인정받은 분이다라고 해서 인선 배경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친문대 뭐 친명 간에 뭐 이런 대결 구도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오히려 당을 자꾸 당원들을 갈라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제 그 유시민 씨나 뭐 이런 분들의 이제 과거 지역들을 보면 우리 사람도 이렇게 많이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왜 우리 사람 아닌 사람을 자꾸 쓰냐 뭐 이런 불만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네. 이게 정확하게 할 것은 한찬식 지금 수석은 동부지검장하고 퇴임했거든요. 네. 근데 2019년도 7월에 퇴임을 해요. 근데 2019년도 7월이 언제냐면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 될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문재인 정권 때 탈검찰하면서 비검찰에게 검찰개혁을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런 부분도 당시에 뭐 조국 민정수석이나 뭐 최강욱 의원 이제 비검찰 출신들이 다 이제 그 제도개혁과 인선을 한 건데 오히려 검찰을 잘 모르다 보니까 윤석열 같은 사람한테 지금 뒤통수 맞았
괜찮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을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탈검찰화와 검찰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절대 선이고 무조건 검찰개혁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는 이미 실패한 사례가 우리가 한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검찰주의자니까 뭐 검찰 출신들은 뭐 두렵다 이런 식의 너무 극단 논리로 가가지고 저는 과거의 실패를 또 반복한다. 이건 저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자꾸 윤석열 검찰과의 연관성을 찾으시려고 해도 한찬식 수석은 연관성이 없는 분입니다. 오히려 그때 그 윤석열 검찰총장 될 때 사직하고 나왔죠. 검사 사표 쓰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그때 막 그 입장도 발표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고 지금 그래서 그러면 왜 그 이분을 했느냐에 대해서 이제 각종 해석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우리 당은 거의 해석 전쟁 중이 모든 게 해석으로 지금 다 하는 판이어서 뭐 보안 수사권과 관련돼서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보안 수사권 관련된 거는 종전과 입장이 바뀐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 때문인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또 다시 뭐 공소 취소를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을 또 하시는데 네. 공소 취소를 민정수석이 어떻게 시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진영 논리로 이제 접근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아쉬운데 결과는 민정수석이 이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성과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내 당 안팎에서 이제 부글부글한 목소리들이 꽤 있기는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청와대 입장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진행규 변호사 청와대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거의 그 입장을 이제 명확히 제가 들은 바와 똑같이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한번 검찰 개혁을 하려다가 실패를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때를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검찰의 생리를 잘 아는 검사 출신이 있어야 오히려 이제 검찰 개혁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이제 이런 취지로 한창식 뭐 박지영 검사 출신들을 임명을 한 거다. 이제 이런 설명이 있긴 했는데 네. 이제 당내에서 이제 검찰 개혁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제 추미애 의원 허탈함이 밀려온다. 이성윤 의원 유구무원이다. 이제 애둘러 이제 불만을 표했고 특히 이제 친문계로 분류가 되죠. 이제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청와대는 당을 컨트롤하려 해서는 안 되고 뭐 당도 청와대 국정과제를 뭐 뒷받침해 줘야 된다. 또 청와대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고 당은 또 대통령의 인사를 존중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대꾸를 이렇게 썼는데 사실 네. 하고 싶은 말은 앞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을 너무 컨트롤하지 말고 당원들의 목소리를 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지금 지지층 내에서 좀 불만이 있다. 이제 애둘러 표현을 한 것 같고 조국 혁신당에서는 아주 강한 논평을 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요? 네, 이번 인사에 네. 대해서 이제 임명희 대변인이 대통령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했잖아요. 이제 어제 뭐 데드크로스까지 나왔는데 이 지지율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단순히 선거 관리 부실이나 당내 분열 탓만은 아니다. 지지층이 국민의 염원대로 검찰을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생긴 것이다. 네,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근데 저 웃긴 게 또 검찰 개혁이 뭐예요? 이미 할 만큼 다 하지 않았어요? 뭘 더 하겠다는 거죠? 지금 남은 게 뭐예요, 도대체? 보안 수사권을 완전 폐지. 보안 수사권 갖고서 서로 이제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법조계에서 대부분은 그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여론이에요. 근데 입만 열면 무슨 검찰 개혁하는데 도대체 검찰 개혁이 뭐예요? 아니 뭘 해서 어떻게 만들겠다,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때 머릿속에 있는 뇌피셜대로 만드는 것들이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면